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지혜기술 서교출판사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어제에 이어서 계속 낭독하겠습니다. 1챕터 세상을 사는 지혜의 기술.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아는 것은 사업이나 정치뿐 아니라 세상사 모든 일에 반드시 필요하다. 소크라테스도 시대의 흐름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독배를 마셔야 했다. 이렇듯 진실은 소수에게만 의미가 있는 법이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당신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대중이 만족하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성공하려면 대중의 기호에 수긍하고 자신의 견해에 앞서 대중이 선호하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독단적이고 완고한 사람은 눈앞에 좋은 기회를 잡기 힘들다. 거듭 실패하다 보면 결국 자신의 안목에 대해 회의하게 되고 지혜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내면을 단련하는 일이 아니라면 대중에게서 눈을 떼지 마라. 성급한 사람에게 하는 충고. 대담하면서도 신중하게 행동하라. 상대가 죽은 사자인 것을 알면 토끼도 그 갈기를 갖고 장난을 친다. 용기를 얕잡아 보지 마라. 극복해야 할 난제라면 용기 있게 달려들어라. 머뭇거리다가 뒤처지면 의기소침해지기 쉽다. 정신은 육체보다 대담하다. 그러나 정신의 담대함은 양날의 칼과 같다. 몸을 지키는 도구도 되지만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 담대한 사람은 분별력 있게 행동하고 경거망동하지 않는다. 용기가 없는 나약한 정신은 쓸모가 없다.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수많은 사람이 나약한 정신 때문에 활기를 잃고 죽은 사람처럼 평생을 무기력하게 보낸다. 자연의 이치를 기억하라. 향기로운 장미에는 가시가 있고 인간의 몸에는 뼈대가 들어있다. 그것이 우리가 대담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이다. 미루기 좋아하는 당신에게. 어리석은 사람은 일을 미루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지체 없이 처리한다. 어느 쪽이나 같은 일을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붙잡고 어리석은 사람은 우물쭈물하다가 기회를 놓친다.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면 누구나 당황하게 된다. 준비된 사람만이 적절하게 대처하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한 가지 실수는 일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일이 중요한지,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를 구분짓지 않으면 몰려드는 일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능력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전체 청사진을 그리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설계도 없이 집을 지었다가는 대들보가 들어가지 않아 다시 지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 일을 맡으면 먼저 밑그림을 그려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도 좋은 일을 구분짓고 나면 성공의 반쯤은 다가선 셈이다. 일을 스마트하게 처리해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무슨 일이든 마감 시한이 닥치기 전에 일찌감치 해치우는 것이다. 미리미리 정리해 놓으면 시간에 쫓겨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즐겁게 일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면 먼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완성함으로써 긍정적 평판을 얻는다. 유종의 미.
행운의 여신이 사는 저택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 기쁨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슬픔의 문으로 나와 슬픔을 가누지 못한다. 그러나 슬픔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기쁨의 문으로 나와 또 다른 행운을 기다리게 된다. 무슨 일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이다. 과정이 좋았다고 결과가 좋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가 떠날 때 보내는 한 송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배가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기쁨을 남들과 나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순풍에 돛을 단 듯 순조로운 항해 중에도 풍랑을 만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도 있다. 세상사도 마찬가지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명성과 능력. 위대한 사람만이 뛰어난 무리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 평범함으로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다. 최고 직업에서 가장 탁월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 자연스레 빛나는 명성을 얻을 수 있다. 주목받지 못하는 직업이나 조직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둠으로써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위대한 성취라고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정도 일은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대중의 질시 섞인 반응을 얻기가 쉽다. 탁월한 능력을 드러내 보여라. 은자처럼 초야에 묻혀 살지 않고서야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을 피할 방법이 없다. 최고가 되라.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자신의 탁월함을 남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사람들은 1등은 기억하지만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소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닭의 벼슬이 되려고 한다. 명성을 얻으려면 언제 어떤 자리에서든 최고가 되어야 한다. 이인자는 모방자라는 평가 이상을 듣기 힘들다. 상종가를 달리는 직업의 2인자가 되기보다는 두 번째로 좋은 직업의 1인자가 되어라. 취미 선택의 중요성. 배움을 통해 지식을 늘릴 수 있는 것처럼 취미도 단련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품격을 높일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 고상한 취미를 갖고자 노력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고상한 취미를 갖고 있으면 좀 더 나은 것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지고 그런 욕구를 채워나가면서 자신이 어느 정도나 발전할지 가늠해보는 즐거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지닌 재능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뛰어난 인물일수록 가치가 높은 것에만 반응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고상한 취미를 갖기는 힘들다. 취미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연마되며 단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된다. 고상한 취미를 가져라. 뛰어난 인물과 교제할 때 고상한 취미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직업 선택의 중요성. 업적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로 평가된다. 따뜻하고 온화한 봄바람을 맞아야 꽃이 피고 잎이 성장하듯이 사람도 남들의 존경을 받아야 크게 성장하는 법이다.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도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직업이 있고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눈에 띄지 않는 직업이 있다. 눈에 띄지 않는 직업일수록 힘들며 그 가치에 걸맞은 대접을 받기는 어렵다. 이러한 직업은
존경받을 수는 있으나 칭찬받지는 못한다. 재능이 있다고 확신한다면 누구에게나 주목받을 수 있는 직업을 택하라. 명성은 대중의 관심과 직결되며 대중은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만을 바라보게 마련이다. 실수했을 때 지나간 일에 연연해하지 마라.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흘러간 일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반성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일이지만 과거에 사로잡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역사상 과거에 얽매여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한 위인은 없었다. 신중하다는 것과 고민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신중한 사람은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비해 고민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벅찬 과제를 선택하고는 해법을 찾지 못해 끙끙 앓는다. 일단 지나간 일은 어떻게 해도 원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미 저지른 잘못에서 무엇을 배울까를 생각하라. 한 번의 실수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2번, 3번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무능력이다. 결단성이 부족한 당신에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 미루는 것보다 일처리가 거칠고 솜씨가 부족하더라도 재빨리 실행하는 편이 손실을 줄인다.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남들이 결정을 내려주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대개 어찌해야 좋을지 판단 능력이 부족한 데다 겨우 내린 판단에 대해서도 실행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거의 없다. 어려움을 예측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도 가능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강한 의지로 무장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세상에는 남의 말에 개의치 않고 정확한 판단력과 결단력으로 끝내 성공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높은 지위에 앉을 능력이 있음을 일의 성과로 증명한다. 그러므로 일단 입으로 꺼낸 말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즉각 행동으로 옮겨서 여유 있게 끝내버린다. 타인의 시선. 평범한 사람은 실제의 참모습이 아니라 외모에 따라 사람을 판단한다. 마음속에 든 악의를 달콤한 말과 부드러운 표정으로 감추면 그 속내를 알아내기 힘들다. 사람은 보통 아름다운 겉모습에 찬탄하고 화려한 말솜씨에 현혹된다. 남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항상 점검하라. 감상이나 연민, 슬픔과 기쁨도 쉽게 드러내지 말고 잔잔한 미소 속에 모두 감춰라.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도 표정이 나쁘고 말이 거칠면 긍정적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 진실한 것도 좋지만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항상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민폐관리. 쓸데없는 집착으로 남을 성가시게 하지 마라. 깔끔하게 처리하면 유쾌하고 기분 좋은 느낌이 들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간결해서 간과해버린 것은 겸손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훌륭한 내용에 간단하기까지 하다면 효과는 2배가 될 것이다. 핵심을 짚어 정확히 강조하면 오히려 더 훌륭하게 일을 처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일을 번잡스럽게 만들지 마라. 남들에게 나눠줄 시간이 있다면 자신을 위해 조금 더 투자하는 게 몇 배 이득이 되는 장사다. 지혜로운 사람은 쓸모없는 이야기로 남을 귀찮게 하지 않는다. 일을 진행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요점만 추려 간결하고
깔끔하게 하라. 경청의 힘.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라.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남의 말에 귀를 꼭 막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나 남에게 존경받으려고 안달하지 마라. 강요한다고 해서 존경심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도한 자부심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사게 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라. 그럼 그 보답으로 당신도 존중받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루어낸 일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남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심지어는 한 나라의 왕도 자신의 능력과 주위 환경으로 인해 인정받기보다는 그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룬 업적을 통해 더 큰 존경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책사 같은 사람이 곁에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둬라. 지혜로운 사람이 지닌 은은한 향기는 주변으로 퍼져나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을 부하로 두면 자신의 평판이 좋아진다. 그의 업적은 당신이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해줄 것이고 그의 조언은 당신이 항상 깨어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현명한 아랫사람을 인정하는 윗사람이 되어라. 아랫사람이 뛰어나다고 해서 윗사람의 명성이 손상을 입지는 않는다. 오히려 아랫사람의 성공이 윗사람을 더욱 명예롭게 만든다. 윗사람이야말로 앞뒤를 헤아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늘 곁에 둬라. 포용력. 아무나 가리지 않고 비난하고 물어뜯어 상처를 입히는 야수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적도 친구도 없다. 이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으로 불리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일수록 남을 헐뜯기를 좋아한다. 이들은 험담에만 열중하느라 자신이 얻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손가락 사이로 흘려버린다. 그에 비해 지혜로운 사람은 포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지녔다. 그들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긍정적 측면을 바라보며 잠재된 가능성을 싹틔우기 위해 애쓴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된다. 그것을 잡고 못 잡고는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잊지 마라. 박수 칠 때 떠나라.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때가 되면 미련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지켜야 할 원칙이다. 날이 저물 때가 다가오면 해는 구름 뒤로 자신을 숨기고 밤으로 쓰러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 물러날 때가 되었을 때 과감히 포기하지 못하면 원성을 사게 된다. 남들이 등 돌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 먼저 등을 돌려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닌가. 지혜로운 사람은 경주마를 은퇴시킬 시기를 안다. 경주 중에 쓰러져 모두의 비웃음을 사는 것보다는 정상의 자리에 있는 늠름한 모습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은가. 미인 또한 마찬가지다. 미인은 거울에 자신의 늙은 모습을 비춰주지 않도록 너무 늦기 전에 거울을 깨어버린다. 이것은 적당한 때에 물러설 줄 아는 사람만이 알고 있는 지혜다. 조급해하는 당신에게 2. 불행의 늪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아우성을 치는 사람에게 섣불리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마라. 그들은 비명을 지르는 등
절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불행의 하증을 대신 짊어줄 사람을 찾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무언가 청할 줄만 알지 상대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설령 과거에 협박을 했거나 속인 적이 있는 상대와도 교묘하게 연을 맺어준다. 우리 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은 채 불행을 겪는 사람을 구하려고 한다면 먼저 침착하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친구는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자기 수준을 뛰어넘는 친구를 사귀기란 정말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친구 대접을 받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과 친구가 되기는 힘들지만 일단 친구가 되면 인생에서 성공을 보장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지혜로운 친구가 내리는 평가를 믿고 따르라. 지혜로운 사람은 헛된 말로 친구를 들뜨게 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을 친구로 사귀려면 가식이나 기탄 없이 쾌활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신을 과대하게 포장해도 싸늘한 냉소만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에 한 사람씩 친구를 늘려나가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다. 그 중에도 분명히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친구가 숨어 있을 것이다. 평생 잘 나가는 사람. 인생의 정점에 서 있을 때야말로 불행을 대비하기 좋은 시기다. 평판은 다른 사람의 애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므로 긍정적 평판을 누리고 있을 때 남들의 호의를 얻기가 쉽다. 개미가 여름에 열심히 음식을 모으는 것은 겨울의 괴로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다. 자연이 알려주는 이러한 지혜에 귀를 기울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뻐기며 순간의 행복을 저장해 둘 줄 모른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베푼다.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언제 큰 이름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되도록 많은 사람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들을 도와라. 어려울 때 힘이 될 것이다. 용서하기란 힘들지만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을 저지르지 마라. 반감은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달려오는 법이다. 미움을 살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마치 뱀에 물리면 독이 온몸에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 재빨리 빨아내지 않으면 곧 몸이 뻣뻣해지고 결국에는 죽는다.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해주는 배포를 가져라. 미움이라는 이름의 독에는 용서만한 약이 없다. 증오심을 마음에 오래 담고 있으면 자신에게도 손해다. 아무리 깊숙이 감추어 놓고 있어도 원망하는 마음은 썩는 냄새를 피우기 때문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존경받고 싶다면 늘 존경하라. 그리고 성공해서 보상받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보상하라. 너무 솔직해도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다. 자신의 실수를 남에게 들키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란 없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실수를 은폐하지 못하는 것은 실수를 2배, 3배로 키우는 일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돌아올 손해를 예견하고 실수를 감추며 바보는 솔직함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잘못을 이실직고 한다. 세상의 평판은 바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는 영역에서 얼마나 멋지게 보이느냐에 달려있다.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실수를 감추는 자세가 필요하다. 위대한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은 대중의 평판에서 비롯된다. 가능하다면 자신까지도 속여라. 자신의 실수를 마음속으로라도 인정하고 있으면 부지불식간에 입을 통해 새어나오게 마련이다. 실수를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능력 중 하나다. 참견하기 좋아하는 당신에게 폭풍우가 몰아칠 때 안전한 항구로 돌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선장이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이다. 주위 사람들의 문제에 쓸데없이 관여하지 마라. 어설프게 남을 도우려다 오히려 일을 더 망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남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라. 노련한 의사는 치료를 해야 할 때와 그러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안다. 때로는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손으로 더럽혀진 시냇물을 정화하겠다고 물속에 들어가 봐야 흙탕물이 가라앉기는커녕 물이 더 흐려지는 법이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고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다. 일이 안 풀릴 때 카드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 종류를 계속 바꾸어 봐도 영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운이 없을 때가 있게 마련이다. 그럴 때는 잠시 뒤로 물러나 일에서 손을 떼는 편이 차라리 낫다. 어느 누구도 항상 승승장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어떤 날은 아무리 용을 써도 되는 일이 없다가도 어떤 날은 조금만 애쓰면 모든 일이 확 풀리기도 한다. 운은 어차피 돌고 도는 것, 불운이 찾아왔을 때는 잠시 쉬어가라. 현명해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꿰뚫어보는 방법을 배워라. 겉모습을 번드르르하게 꾸미고 다니는 사람일수록 제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남을 속이려고 꿍꿍이를 꾸미고 다닐 확률이 높다. 어리석은 사람은 화려하게 치장된 겉모습에 현혹되어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교활한 사람들에게 끌려다닌다. 진실은 원래 속도가 느려서 오랜 시간이 지나야 마지막으로 겨우 도착한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한쪽 눈과 귀로는 겉모습을 관찰하면서도 나머지 눈과 귀는 진실을 향해 열어놓고 느긋하게 기다린다. 남을 속이려는 사람이 서두르는 이유는 진실이 드러날 때 설 자리를 잃기 때문이다. 차분한 마음으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를 기다려라. 그것이 상대를 꿰뚫어 보는 가장 좋은 비결이다. 자신을 돋보이려면 자신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뛰어난 친구는 사귀지 않는 게 좋다. 자기보다 탁월한 사람과 사귀면 늘 비교당하고 자신감을 잃게 된다. 아무리 진실하고 성의를 다하는 사람이라도 더 뛰어난 사람 근처에 머물면 빛을 잃게 된다. 최고가 되지 못하면 그림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빛을 가리는 사람 가까이 가지 않는다. 자신을 돋보이게 해주는 사람들과 사귀어라. 마르티알레스, 고대 로마의 시인의 시에 등장하는 파블라는 못생기고 세련되지 않은 여자만 골라서 몸종으로 삼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한층 눈에 띄게 할 수 있었다. 자신의 평판이 남의 영예를 더하는 데 쓰이는 억울한 일도 세상에는 있는 법이다. 이름이 알려진 뒤에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과 함께하라.
남의 말을 듣는 자세. 남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쉽게 현혹되지 말고 진중한 태도를 유지하라. 그러나 상대방이 한 말을 두고 진실인지 아닌지 대놓고 의심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 어차피 말이라는 것은 돌고 돌아 그 대상에게 돌아가게 되며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은 복수의 칼날을 마음속 깊이 감추게 된다. 남의 말을 듣고 판단할 때는 조심하라. 남을 의심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서 결국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함부로 판단을 내리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일단 그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깊이 숙고하며 여러 통로를 통해 확인한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경솔하게 남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사랑을 빙자하여 그럴듯한 이야기를 꾸며대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말이다. 분노하기 쉬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려고 할 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한다. 격렬한 논쟁에 휩싸여도 최소한의 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냉정함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의식적인 감정 조절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일단 정신적으로 제동을 걸었다면 그 다음에는 육체적인 반응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깊고 느리게 숨을 쉬는 사람은 좀처럼 화를 내는 법이 없다. 이완된 육체가 감정 조절을 돕기 때문이다. 그렇게 잠시 숨을 돌리는 동안 당신의 이성은 다시 분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말 위에서는 현명한 사람이 없다는 스페인 속담이 있다. 감정이라는 이름의 날뛰는 말 위에서는 제정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다. 격한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자제의 고삐를 당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인내의 중요성.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남을 대하는 눈이 엄격해진다. 지식이 늘어나면 남을 평가하는 기준이 엄격해지기 때문이다. 학식이 높은 사람의 안목에 꼭 들어맞는 사람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할 수 있는 의지이다. 멍청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살아가며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손안에 쥐고 있는 셈이다. 믿고 따라야 하는 윗사람이 어리석다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때야말로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인내는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재앙분임을 기억하라. 당신은 귀가 얇은가? 지혜로운 사람은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과 실천하는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날카로운 안목이 있다. 그들은 지위나 그 밖의 조건들로 이익을 얻으려고 얼쩡대는 사람을 상대할 때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도우려는 사람과 다르게 대처할 줄 안다. 비록 질 나쁜 행동을 하지는 않더라도 험담이나 늘어놓고 다니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재미삼아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고 추문을 퍼뜨리는 일에 몰두한다. 또한 소문만 가지고 불확실한 일을 진실인 양 받아들이지도 말고 아첨하는 말에 현혹되지도 마라.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는 사람은 마치 거울에 비친 모이를 쪼아먹으려다 함정에 갇힌 새처럼 불행해지게 마련이다. 허영심이 강한 자들은 이러한 꿰매 무방비 상태로 넘어간다. 번듯한 말에 속지 말고 사람의 됨됨이를 볼 줄 아는 지혜를 갖춰라. 지식 습득도 취하지 않게.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있으며 인생을 즐기는 방법도 안다. 그리하여 쫓기듯 하루를 살아가지 않는다. 그들은 미래의 계획을 세움으로써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여유 없는 인생만큼 고달프고 괴로운 것도 없다. 그것은 마치 노독에 지쳐 허름한 여관의 쪽방에서 잠이 드는 나그네의 삶과도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불확실한 행운을 믿으며 평생에 걸쳐 소화시킬 수 없는 양을 한꺼번에 먹어치우려고 한다. 그런 사람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얻을 때도 결코 재촉하지 않는다. 꼭꼭 씹어서 잘 소화시킨 지식만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은 신속하게 해치우는 게 좋지만 인생은 천천히 즐기는 편이 낫다. 행복하게 사는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있는 척 하는 사람. 화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실속은 하나도 없는데 명분에 집착해 잔뜩 베풀어 놓고는 전부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고 자의한다. 더 바보 같은 짓은 이렇게 퍼주고 난 후에는 마음이 옹졸해져 해준 만큼 보상받지 못한다고 남을 탓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허세를 부리지 않으며 실속을 차릴 줄 안다. 내 손안에 새 한 마리가 숲에 사는 새 수백 마리보다 더 가치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득이 되는 일을 하고 쓸데없이 손해볼 일은 하지 않는다. 여럿이 앉은 식탁에서 체면을 차리느라 음식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배가 고프기 마련이다. 당장 여유가 없는데도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어 동정을 베풀지는 마라. 가진 것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주위를 돌아볼 여유도 생긴다. 자, 오늘은 긴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지혜의 기술, 이 책은 서교 출판사의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지금까지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국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